시장을 보지 못하는 자, 수익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지수 CPI 발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죠. 저번 영상부터 예상했던 대로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던 미국 지수 모두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업토버라면서 10월을 기대감에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아직 10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분명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 지표도 발표되었으니 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CPI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모두 0.1%씩 상회했죠. 하지만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전 수치보다 높은 수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25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측치 이전 수치보다도 훨씬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변동은 없었지만 이전 발표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네요. 이 정도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물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난 수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헤즈볼라가 휴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시장은 다시 반등해주나 싶었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휴전할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2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영향으로 오늘 다시 떨어졌던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휴전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유가의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 물가지수가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은 이유도 저는 유가가 급등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지속으로 이런 높은 유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분명히 다음 CPI 발표 때는 더 높은 물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계속 불안해지고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가면서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제가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대선과도 매우 큰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까지 제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동 지역을 공격하며 유가 상승과 함께 물가를 높이고 해리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을 얼마나 더 떨어뜨리고 휴전에 들어가냐 마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하면 대선 직전까지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물가지수, 고용지수 모두 안 좋게 나오며 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물가지수는 유가 급등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가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전쟁 휴전입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유가는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고 이는 시장에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전쟁이라는 큰 악재가 해소돼야만 크립토 시장에는 천천히 불장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되겠죠.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 움직임을 관찰하셔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물가지수가 예상치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신 분은 분명히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제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만 관찰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텔방에도 기록했고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보여드리는데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을 관찰하는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 목표치에 도달하고 텔방 오픈해서 실시간 시황 공유해 드릴 테니 격려해준다 생각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 럼프형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지지율보다도 훨씬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무려 11%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럼프형이 가끔 좀 짜증나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해리스를 강하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와 강한 연합까지 맺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가상자산에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에다가 테슬라라는 엄청난 기업의 CEO라 이
이 둘이 서로 같은 편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전기차 세금 관련해서도 매우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트럼프가 꿈꾸는 크립토 시장을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저번 사이클 비트코인 불장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상승을, 또 그걸 취소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고, 도지코인 역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웃고 울었던 코인 중 하나였죠. 이런 일론 머스크에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시 자리까지 준다면서 그들의 관계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두 거물이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에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에 비트코인이 바로 8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작 8만 달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 시에 불리시하게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달러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가격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금리를 내렸죠. 3년 2개월 만에 긴축을 종료하고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긴축을 종료한다는 건 추후에 금리를 더 내린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번 사이클 우리 국내 투자자들 어땠습니까? 엄청난 투심을 보여주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불장 역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강하게 크립토 불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또 한편 중국 증시가 11일간의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투자자들이 실망감에 매물을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 그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국채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중국 자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크립토 자금도 많이 유입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크립토 자금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잠깐 중국 증시가 떡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찍먹하고 나온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관건은 중국 자본이 얼만큼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냐 이 문제겠죠. 일단 중국 자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상황이고, 당장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소식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FTX 파산 보상이 곧 시작됩니다. 올 12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최소 16조에서 최대 22조가 크립토 시장에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본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상황을 마치면 코인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신규 투자자들도 새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주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 몇 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청산맵을 보시면 오늘 새벽 물가지수 발표와 유가 급등으로 많은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지금 현재 숏 포지션 물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문제로 하락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움직임이 너무 개미털기 느낌이라 아마 숏 포지션을 털러 위로 한번 상승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 1개월에서 3개월, 중장기 보유자 3개월에서 6개월 평단가를 확인해 보았을 때 61.6K와 64.4K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주요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물려있다가 자기 평단 왔을 때 파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실 때는 61.6K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한번 눌리겠네?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지표입니다. 또 지금 비트코인 수익 지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수익권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낙관과 비관 사이에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지표가 위로 올라갔을 때 불장을 맞이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악재들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심리 역시 다시 뜨겁게 바뀌면서 불장을 맞이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열심히 시장 분석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영상만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